화면을 켜볼까요?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살짝 얼룩덜룩 하기는 한데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하죠. 아침에는 계속 약세로 좀 흘렀다가 아까 전에 이제 오전 10시, 11시 이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또 살짝 뭐 슈팅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의 그 반전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 오늘 오후 5시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4시간 남았네요. 4시간. 4시간 되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전후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와 또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리플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단기 흐름부터 좀 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1시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계속 불안불안했어요. 불안불안했는데도 요 87K 여기를 계속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때네요. 크리스마스 때 해서 크리스마스 끝나고구나. 오늘 새벽 동안에 어제 밤만 하더라도 약간 자정쯤에는 상승이 나온가 싶더니만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87K가 깨지기도 했는데 갑자기 10시, 11시부터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다시 또 조금씩 빠져가지고 89K를 살짝 넘다가 현재는 88.6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7K를 계속 지지를 받으려는 흐름은 나오고 있다. 여기는 깨지 않고 있다. 왠지 깰 것 같은데도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87K가 좀 중요한 지지대, 이 가격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 오늘 역대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233억 달러의 상당.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27일 143억 달러 상당이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가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역대 최고 규모인데 일단 맥스페인이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읽는 가격, 이게 이제 맥스페인이거든요. 이 가격이 95,000달러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맥스페인 이 가격대에 수렴하는 경향이 통상적으로 뭐 항상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맥스페인이 뭐냐면 이 옵션이라는 게 비트코인 옵션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옵션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보다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약간 복잡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현재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요게 맥스페인이 최대 통증 가격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는 이제 맥스페인이니까 최대 통증 가격 해가지고 95,000달러거든요. 이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옵션이 복잡해요. 총 이 옵션 시장에는 4명의 참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롱에 베팅한 사람과 숏에 베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2명인데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보면 둘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옵션은 4사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롱에 베팅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롱에 베팅한 사람이 진짜 시장에 롱에 갈 경우에 그 롱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맞췄으니까. 어쨌든 맞춘 사람 그만큼 맞춘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콜을 산 사람의 반대편이 콜을 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이 옵션은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따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에 베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롱에 베팅을 했을 때 돈을 따는 사람과 그럼 그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도 하락에 베팅을 했을 때 진짜 하락에 갈 경우 하락하면 그 돈을 따는 사람과 반대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이익, 최대 손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 맥스페인 가격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에 베팅을 했을 때 진짜 그 가격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는 매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옵션에서 매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이 숏콜 진짜 가장 위험한 포지션인 사람이 누가 가장 많으냐? 대형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대형 기관들이 손실을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근데 반대로 하락에 베팅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인데 하락에 베팅을 하는데 하락에 베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하락이 진짜 너무 많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반대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이 또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여기 보시면 이제 산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 기사에서 봤던 옵션 매수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매수자. 산 사람. 판 사람이 보통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실제 시장에서 쇼콜 여기가 지금 대형 기관이다. 마켓메이커 딜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것도 통상적으로 대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보통 그냥 이 매수자는 일반 그냥 우리 같은 뭐 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우리 개미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기관, 마켓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옵션에 대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션 매수자가 개인이고 매도자가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수자 우리가 개인이라고 봤죠. 이 개인들이 프리미엄을 잃는 가격이 그러니까는 시장이 반대로 갔을 때 기관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관들이 돈을 따기 위해서는 이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맥스페인 이 가격대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에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95,000달러고. 근데 지금 보시면 롱에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롱에 가장 많이 베팅이 돼 있잖아요. 롱에 가장 많이 베팅이 돼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10만 달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만 달러.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 가게 되면은 기관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지금 이제 하락 베팅된 게 가장 많은 데가 8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5,000달러 더 밑으로 가게 되면은 또 기관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관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롱에 베팅한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롱에 베팅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나오면은 추세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지고 상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힘이 존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것을 봤을 때 오늘이에요.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역대급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누르고 있다가 당일에 맞춰서 맥스페인 부근 가격까지 만들어두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11시쯤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게 약간 그런 비슷한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말씀드린 조금 전에 상승이 나왔던 그리고 제가 어제 멤버십 텔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일봉 어제자를 딱 보시게 되면 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요 가격하고 쭉 하락 추세를 그려와서 요 지금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딱 터치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21선의 현재 가격이 88.9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만 해도 뭐 95K를 넘어야지 하락 추세를 넘긴다 했는데 이제는 89K만 넘겨도 이 하락 추세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89K만 넘겨도 하락 추세를 넘기게 된다. 그날이 내일일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현재 어제만 해도 87K였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가격이 89K. 아마도 내일 결정될 것 같다. 89K를 뚫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느냐, 다시 떨구면서 하락 추세를 이 저항에 막히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 딱 그 흐름이 89K를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빠지긴 했죠. 88.7이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살짝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넘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5시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85K하고 10만 달러, 100K에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관들이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머물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기관들은. 근데 이제 5시가 끝나면 이제 어쨌든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로는 뭐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져도 안 되는 건데 이제 끝났으니까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간 눌러왔던 것이 풀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어쨌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맥스 페인 값에 있을수록 기관들은 손해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더라도 기관들은 충분한 최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방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상방으로 올라가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쯤에 있었을 때가 그냥 이 매수자, 옵션 매수자들 말씀드린 딱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기관들은 최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먹는 이익이 상승이 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먹고 하락이 많이 나올수록 더 많이 먹고, 그게 아닙니다. 딱 프리미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베팅 값이거든요. 베팅 값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해가지고 얘네들은 기관들은 배를 불려나가는 거고, 이 롱에 베팅했던 개인들이 진짜 그 시장의 방향성에 맞췄을 때는 그 수익이 무제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관들이 틀렸을 때는 손실이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고, 그래서 옵션이 좀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맥스 페인 값에 가까울수록 기관은 이익이고 이 개인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95K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다가갈수록 이 맥스 페인 값에 수렴한다라는 통상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5시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일단 또 5시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버거타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 끝나면 또 주말장이거든요. 주말장에는 보통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특히 토요일날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제 일요일부터, 그것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일요일 버거타임, 그때는 좀 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 이 저녁 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암호화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금요일 날 장의 흐름일 거예요. 금요일 날 장의 흐름.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산타랠리의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살렸었죠. 살렸고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월요일 날 버거타임 전까지는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게 요거였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버거타임 되면서 이렇게 꼬꾸라졌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말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그때 폐장인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반장이었어요. 그죠? 반까지 가는 그 거의 한 오전장만 하고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초록색을 좀 보였다. 옅은 초록색이어가지고 뭐 상승세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미 증시가 산타랠리를 어쨌든 보였어요. 미 증시는. 그래서 3대 지수가 0.6%, 0.3%, 0.2%로 크진 않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미 증시에서는 산타랠리가 나왔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S&P 500이 10월 달에 올타임 하이 최고점까지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전에는 여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겼다 했는데 이제 최고점까지도 넘긴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S&P 500은 고점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힘은 매크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AI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AI다. 그래서
뭐 AI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주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이제 이 추세를 깨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S&P 500은 찍었지만 엔비디아는 못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제대로 반등세를 보이고 그 힘에 의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비트코인도 찐 반등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가 확실히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구글도 아직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고 메타도 한참 멀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그나마 팔란티어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더 올라가야 된다. 뭐 테슬라는 뭐 최근에 뭐 워낙 좋았고 근데 아직 500달러를 못 찍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아직도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AI주들이 확실히 딱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올라온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 AI 이 빅테크들은 AI 관련주들은 올타임 하이까지 더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AI에 대한 성장, 이 AI 버블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초고위험 자산인 코인장에 이 투자자들이 손을 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좋아요. 일단 S&P 500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AI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시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약간 좀 과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버거타임 때 미 증시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되고 현재 선물 시장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좀 방향성이 없죠. 0%고 나스닥 100도 0%, S&P 500은 마이너스 0.01%니까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거의 제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매크로를 결정하는 것이 AI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S&P 500과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똑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미 증시는 상승을 해왔고 비트코인은 눌려왔잖아요. 그게 진짜 이 옵션 만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의도적인 누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눌려왔잖아요. 미증시는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미증시는 설령 뭐 오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이 아니라 뭐 횡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또 충분히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번 달 15일이었죠. FOMC를 앞두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해 하반기 FOMC의 특징이 참 희한하다. FOMC 이후에 하락을 한다. 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FOMC 하고 나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 FOMC까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FOMC를 앞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때 이제 이후로 줄기차게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FOMC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막상 하고 나면 좀 떨어졌습니다. 다음 FOMC가 다음 달 이제 내년 1월에 있어요. 1월 28일인가 그렇거든요. 1월 말에 있다. 그러면 이제 1월 28일까지 뭔가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도 굉장히 불안불안하지만 이때의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 현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렇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알트잖아요. 알트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토털2를 보겠습니다. 토털2는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알트 시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 51선과 201선의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부터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현재 이번 사이클에서 데드크로스와 이 골든크로스를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생기고 골든크로스까지 얼마나 있다가 올라가는지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때가 그 2024년 이때 8월 관세 쇼크 때입니다. 관세 쇼크 때. 이때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 기간을 제가 이렇게 딱 재보니까 112일 정도 걸렸어요.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까지 112일 뒤에 전환이 됐다. 그 다음에 관세 쇼크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엔캐리 청산. 잘못 말씀드렸네. 엔캐리 청산. 2024년 8월이니까 엔캐리 청산이고, 관세 쇼크는 올해 4월. 관세 쇼크 때도 올해 3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왔는데, 이때 걸린 그 시기도 119일이에요. 그러니까 119일, 112일이잖아요. 얼추 비슷합니다. 한 110, 평균으로 한 115일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언제 났냐? 11월 달에 났어요. 11월 말쯤에. 그때로 해가지고 한 115일로 본 날짜가 언제냐? 3월 22일이에요. 이때 이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됐다. 근데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됐다고 해가지고 골든크로스가 전환이 될 때 상승이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상승이 나왔어야 골든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미 7월 달에 상승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된 거고, 이때도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그 시점은 이만큼 상승이 되면서 이미 이 트럼프 당선됐을 그때네요. 당선되고 나서 한참 상승하고 나서야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그래, 골든크로스는 이미 상승이 한참 나왔던 거고 언제 턴 어라운드를 하느냐, 그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200일선, 이게 200일선, 요 노란색이 50일선입니다. 그래서 이 200일선을 50일선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50일선이 다시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그러면 이 선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턴어라운드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본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 상승하는 움직임, 이 턴어라운드 된 기간이 51일입니다. 51일.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이 51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51선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50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한 51일.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50일선에 떨어지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일이에요. 50일. 50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쭉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전환이 됐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한 119일 돼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렇다면 지금을 한번 보면은 지금은 200일선 아래로 50일선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5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보통 한 51선 뒤에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그럼 51선이 언제 되느냐를 봤을 때 1월 16일 날 됩니다. 1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나서 현재까지 얼마나 흘렀냐면은 이때잖아요. 이때 이후로 현재까지 28일밖에 안 됐다.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아직 한 달 정도밖에. 근데 50일이 되려면 1월 한 16일까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이 51선하고 굉장히 멀어요. 지금 51선이 여기까지 가려면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해야 되냐, 현재 기준으로 5%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토탈 2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지 이제 51선까지 가까워진다. 어쨌든 턴 어라운드가 되려면 51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한 이제 1월 중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것도 알트로 보는 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거였었나요? 그때 제가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이 저항대 돌파하는 거, 이거였었죠. 이 저항대 돌파하는 거, 이게 평균적으로 이 저항대 돌파하는 게 한 211일 정도 걸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했을 때 이제 3월 달이었었고, 어쨌든 내년 1분기는 비트로 보나 이 알트 전체적으로 보나 1분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1월 달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 하락률은 어떠하느냐. 실제 하락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올해 관세 쇼크 때 고점 찍고 이만큼 하락했을 때 최대 낙폭이 이만큼 떨어졌던 낙폭이 마이너스 49%였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찍고 현재까지 떨어진 게 얼만큼 떨어졌느냐? 여기 지금 고점 찍고 현재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36입니다. 마이너스 36.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토탈 2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최근에 좀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뭐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까지 빼고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빼서, 그래서 이 차트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외한 토탈 2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보시면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57%. 스테이블 코인이 빠지니까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올해 관세 쇼크 때 마이너스 57%, 스테이블 코인 빼니까는 무려 마이너스 57%나 하락을 했었고, 스테이블 코인을 빼니까는 이번에 고점 찍고 현재까지 떨어진 것이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래도 이때보다는 적다. 그래도 이때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을 빼니까는 달라지죠. 좀 더 커지긴 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보다는 낙폭이 덜한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추세가 시즌 종료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라면은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미 지금 곡소리도 상당히 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추세가 전혀 깨진 것이 아니다. 물론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시즌 종료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 봐야 되고, 오늘 과연 변곡점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였나요? 이때도 그랬고, 어쨌든 이때도 결국에 실패했었어요. 이때가 딱 그때였잖아요. 95K 넘으면, 여기 보시면 95K 넘어서면은 하락 추세 벗어나게 된다. 근데 결국에는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이때도 벗어날까 말까 하다가 이때가 딱 그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타랠리를 이어가느냐, 산타랠리가 점화가 되느냐, 딱 그때였어요. 지금 날짜 보시면 12월 22일, 이때가 금요일이겠죠,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딱 맞고,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딱 맞고 떨어졌었다. 그리고 다시 도전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또 이제 오늘 버거타임 때 미증시는 또 어떻게 흐르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이 21선과 하락 추세선이 맞닿아 있는 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부터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 좀 불안하면은 또 꺾일 수도 있겠죠. 그거 따라서도. 그렇게 되면은 다시 떨구게 되면서 좀 더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알트 중심으로 봤을 때 1분기부터는,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더 희망적이면서 1월 중순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51선까지도 넘어서면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말씀하신 거 보고선 리플도 잠깐 볼게요.